하는데 또 앞으로 5년 동안 서로 욕하고 싸우고 보복하고 하는 정치의 악순환을 더 이상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김병재 후보님이 당선되셔서 싸움을 말리고 여야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대통합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외교 문제, 조금 전에 우리 최창훈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김병재 후보님 17년간 미국에 있으면서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과 교분을 가지셨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는 중마고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외교 믿어도 되겠죠? 그래서 조창 상태에 빠진 일본, 미국,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국, 러시아까지 원만하게 하루아침에 해결하실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가지신 분입니다. 마음으로 뭐니 해도 우리는 통일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퍼주고 백두산 상상보에 꼭대기 올라가서 백두산물을 마시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습니다만은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꼴 좀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앞에서 멀쩡히 남북회담장사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그리고 엊그제 바로 이틀이 멀다 하고 우리 머리 위로 폭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신 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맨 먼저 북한에 가신 분이 바로 김경재 후보입니다. 김정일과 돌아가신 김정일과 단판을 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남북 문제를 해결하고 물꼬를 트신 장군이 바로 우리 김경재 후보입니다. 이상 네 가지 말씀드렸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야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살아나는데 이런 정치를 하시는 분, 두 번째 보수 진보를 아우릴 수 있는 분, 세 번째 바이든과 친구로서 외교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김정은이를 달래고 김정은이를 설득하고 김정은이를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우리의 수건인 남북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김경재 후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앞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드디어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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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이 유명한 서문시장에 제 생후 처음으로 와서 마이크를 잡으니까 몇 년 전까지 여기 오면 여러분이 아주 반겨주었던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 납니다. 저쪽에 주로 많이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을 때 서문시장에 갔다 오면 꼭 한마디씩 합니다. 아, 나 거기 가면 행복해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연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와 그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선거 같으면은 예를 들면 노무현, 김대중 두 사람에게 패배했던 이회창 대법원장 그리고 국무총리 이런 분들도 대통령이 하려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승만 박사하고 대결했던 신익희 의장도 비난이는 호남선 내려가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을 게고 그리고 그 양반도 대통령을 제법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그 김경재 좀 거꾸로 돌려주세요. 간판이 거꾸로 되니까 제가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번과 2번의 후보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대충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일본의 대장동의 그분이라는 사람이 대장동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저 3억 5천만 원 투자를 해갖고 8천억 이상의 그 덤태기 그냥 돈벼락을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떨어뜨리는, 그런데 총 기획하고 지휘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하면 자기 패거리들만 그렇게 해먹을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아니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양반이 약간 사회주의적이고 성남시장을 할 때 그쪽에서 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북 경기 동부연합이니 주사파니 이런 사람하고 이념적으로 가까이 했다는 걸 이해해요. 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러나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아니 이렇게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합니까? 일찍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중에서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양반이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냥 눈물겹게 소녀 시절을 보내고 좀 그냥 상스러운 데서 막 살다가 보니까 말도 좀 험악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형수에게도 막 쌍욕도 하고 그런 걸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했어요. 아, 이 양반이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하다 보니까 좀 그랬구나. 그래도 그 바닥에서 그 잡초 속에서 한떨기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래도 고등고시도 합격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그 사람이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이거 벌리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최소한도의 도덕적 수준이 있어야 돼. 최소. 근데 한참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어떤 경우라도 대장동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대장동이 대통령이 된다면 적어도 1년 안에 그 양반이 벌였던 수많은 정치적인 부패, 경제적인 부패, 이것 때문에 이게 터져가지고 이 전국이 남아와가지고 흩어져서 우리가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할 경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 시대 정신이 정권 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원 윤가를 딱 봤더니 괜찮아요. 사람이 허우대도 늘씬하고, 그리고 뭐 고등고시를 사법시험을 9년 만에 합격했다고 해서 좀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나 또 그 끈기가 대단하죠. 어제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했고,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덤버들어서 싸움도 하고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거트가 있구나 이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잡을 때 그 수사 과정 일일이 보니까 이 형편없는 사람이야. 저는 이 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모든 책임을 윤석열한테 다 밀지는 않습니다. 네? 탄핵은 국회에서 시작했어요. 국회에서 시작한데 엄밀히 말해서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쪽에 있는 패거리들 62명이 견조를 해서 탄핵이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성이 있고 이쪽에 국민의힘 성이 있는데 걔들이 이쪽으로 쳐들어왔어. 쳐들어오니까 문 슬그머니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나쁜 집단이지만은 더불어민주당 사람보다는 여기서 문 열어준 놈이 더 나쁜 놈이야. 그렇잖아요? 문을 열어주는데 주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법사위원장을 하는 권성동이라든가, 한때는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했던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열어줬어요. 아니 세상에 할 일이 없으면 그 대통령 쌈박질하고 책상을 치면서도 각각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싸움을 해야지. 아니 말하다가 안 되니까 돌아가서 저한테 문을 열어줘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국가를 맡깁니까? 그런데 일단 그래가지고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전에 쭉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국무총리 사인을 받아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탄핵 때는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강금실이었습니다. 똑똑한 여자였죠. 그 강금실이가 그걸 딱 봐가지고 137페이지인가 139페이지에 이런 반대 의견을 써서 올렸어요. 법무부 장관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올렸어요. 되든 안 되든 하여간 그걸 올렸어요. 그것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의 탄핵이 무효가 되고 그래서 인용을 안 하고 그렇게 된 것은 강금실의 그 반대 의견 이실입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돌아서 법무부 장관을 봤어요. 내가 법무부 장관 이름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또 국무총리를 돌아서 헌법재판소에 가는데 그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황아무라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전쟁에 바로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이거든.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일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아무 소리 없이 슬그머니 올렸어. 법무부 장관이 오니까 자기도 슬그머니 사인해서 보냈어. 이거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예를 들려면 뭐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목숨 걸고 이거 막겠다 해갖고 뭐 위수령을 반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뭘 해야지. 안 그래요? 거기 앉아서 대통령 권한대행 간판을 하고 혹시 지한테 자리가 올까 싶어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하고 시계 만들어가고 돌리다가 걸렸죠. 이런 정신 나빠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요새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입니다. 저는 탄핵을 하기 직전에 청와대에서 홍보수석 보좌관을 1년여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유 세력, 보수 세력의 중심지라고 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자리가 있었어요. 이게 350만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지금도 제 뒤에 단단히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얘기했다고 내가 폭로를 하면 안 되지만은 청와대의 뜻이 당신이 가서 그거 좀 출마를 하면 어떠냐. 이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직전에 그 양반 이름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제 오래된 선배 한 7, 8년 대학 선배 되시는 이동복이라는 분이 계세요. 남북 적십자회담 수석대표하고 안 높은 사람이야. 이 양반이 선거에 나서 똑 떨어져 버렸어.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이가 떨어져 버렸어. 허준영이가 임기 1년 남은 그 임시 총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식 총재 선거에 나와서 강경하죠. 그 대가 그 1년 동안 조직도 전부 정비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는 거야. 다 겁나서 뭐 세상도는 홍사덕 원인이 뭐 저 강루구 저 경제부총리 수없이 많아요. 제 이름 다 안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7번째 후보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찾지 말고 여기 우리 특보하는 요 사람 좀 보내면 어떨까? 그래서 저에게 직접 얘기하기에 미안하니까 사람 시켜서 나갈 사람이 없는데 김특보 그거 좀 나가세요. 뭐 why me? 영어로 그러면 뭐 내야? 사람이 없고 하니까 당신이 나가서 한번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거기를 나가지고 기적처럼 선거에 이겼어요. 대의원 460명 표 중에 제가 42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래서 자유총연맹을 딱 장악했어요. 그리고 98만 명의 통일 선봉대 조직을 했습니다. 남북이 교류가 될 때 북한에 총 들고 가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을 정신으로 북한을 자유화시키겠다. 이게 우리 통일 선봉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독일 드레스덴에 가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도 잘 먹게 사는 방법을 연구하자. 우리가 김일성이나 김정은 같은 사람 그 세습의 피해를 받은 동포지만 우리가 5,000년 동안 같은 언어, 같은 풍습, 같은 성바지를 가도 우리 이웃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에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식민지 국가가 많이 해방됐어요. 100여 개 이상이 해방이 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통일을 못하고 쌈박질하고 가장 위험한 배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남북한이에요. 전 세계. 북한 저 예멘, 남예멘, 북예멘인데 다 통일됐어요.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심려하시고 고민을 거듭해서 드레스덴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버티고 있는 구랭이가 몸속에 몇 마리씩 들어있는 기성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무성이, 유승민, 이런 잘 알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탄핵이 불가능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혐의가 9개 주요한 것이 9개인데 그 중에 8개는 전부 무효예요. 무혐의야, X야. 하나가 뭐냐?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세 피를 빌려줘라고 삼성의 이재명 부회장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죄 판결에 가장 근거가 있고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최순실을 모릅니다만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저 정유라 양이 어떻든지 간에 어느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국제대회에 가서. 또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받고 오는 사람은 남자는 그 병역도 면제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시나가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그거 가시나가 다른 데 나가려고, 큰 데 나가려고 하는데 말값이 비싸거든요. 몇십억 합니다, 좋은 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갖다 좀 빌려주고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을 준 것도 아니에요. 족보는 삼성에 있어요. 그 빌려주기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또 하나,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후에 몇백 년 되는 동안에 묵시적 청탁이라는 한글을 이용해가지고 국가 원수를 때려잡은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근데 그 묵시적 청탁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냐? 윤석열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는 뭐냐? 경제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도 누가 만들었냐? 윤석열이 만들었어요. 그에 그쳐서 여러분 태블릿 PC에 JTBC에 크게 나온 거 아시죠? 뭐하고 청와대에서 뭐 중사를 맞고 뭐 피부를 뭐하고 한 거 있죠? 그것을 만드는 작품의 주역이 윤석열이에요. 나중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45년을 구형했어요. 45년. 30년 플러스 15년 45년을 구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개 중에 8개는 다 무효고 하나의 묵시적 청탁 그거 하나를 가지고 22년을 구형했습니다. 언도했습니다. 그래서 22년의 언도를 받아가지고 4년 9개월 동안 남녀를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건장한 남자이라면 모르는데 시집도 안 간 결혼도 안 한 가녀린 몸을 가진 여성 대통령을 4년 9개월 동안 까먹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구속기간이 완료가 돼서 이건 풀어주시고 안 돼. 안 풀어줬어. 그 다음에 보석 신청을 해서 2번이나 기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 삼성동에 있는 어디에 있는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거기 있는 집도 팔아가고 쉬어버렸어요. 벌금 낸다고 가버렸어요. 왜 벌금을 하면 한 명씩이 벌금을 지급을 합니까? 한 명씩이 집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한 사람이 윤석열이.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거름에서 국민의힘은 이런 사람을 후보로 뽑았노? 저는요 시대 정신이 정권 교체. 그렇기 때문에 윤이 아닌 다른 사람 예를 들면 홍준표가 후보가 됐다면 오늘 나 이 자리에 안 씁니다. 안 씁니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낙연이가 후보가 됐다고 합시다. 뭐 제가 그만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제 잘 아는 후배예요. 몇십 년 동안 잘 알아요. 적어도 확실한 것은 이낙연이나 빨갱이는 아니에요. 그나마가 나왔으면 뭐 당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뭐 이낙연이하고 대통령 후보가 싸움할 생각 없어요. 저도 해먹을 만큼 해먹어서 안 해. 빠져요. 근데 이재명이가 여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표를 찍으려고 보니까 찍을 놈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좀 험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찍을 사람이 없다고. 이름을 보니까 야래꾸리한 대장로에서 돈 냄새가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이쪽에 보니까 끄떡하면 사람을 잡아갖고 없는 죄도 면도가 있는 죄도 없애는 검사 출신이요. 그런 데다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김종인이 김한길이 만들다가 이 제 정치꾼들이라는 사람들은 말이 많거든. 뭐라고 간섭을 하고 좀 구차냈던 모양이야. 싹 치워버리고 새로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중에 상층부 30년 간부가 전부 판사이면 검사예요. 그 중에 28명이 검사고 2명이 판사예요. 판사는 그야 주원영하고 조호영하고 저 울산의 김비현이가 판사예요. 좀 나아요 이 둘이.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어제 저는 주호영이가 친합니다. 아주 친합니다. 대구에 와서 제가 저기 저 두류공원에서 몇 년 전에 한 밤에 한 2~3천 명 모이는 데서 연설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구에는 대여섯 번 왔습니다. 그때마다 주호영이가 저한테 형님 동생 와서 밥 사고 술 사고 저녁에 저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러 가고 친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주호영이가 고마운 것은 한참 있다가 형님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화해하실라고? 왜 내가 꼭 화해하고 하지 말고 뭐 있어? 나는 그 분 따님하고 잘 어울리고 그래도 박 대통령하고 여기 와서 화해를 하셔야죠. 화해하는 방법이 뭔데? 저기 저 수성 호텔 저 호텔 있죠? 호반에 있는데 그 호텔 201호가 박정희 대통령이 맨날 주무시던 데래요. 거기 가서 오늘 저녁 한번 주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잠은 어떻게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잔다고 들어가다 겁나서 다 도망치고 그런다는 거야. 나 그거 한번 하자. 난 박근혜 대통령하고 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입장이고 나는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내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걸 불러가자.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까 거기에는 수성호텔 회장이 뭐 오신 거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냥 대통령 사진이 뭐니 있어가지고 중간에 한 12시쯤 나와버리는 사람이 많대요. 그 자신 있으면 그거 한번 해보죠. 그거 딱 들어가서 그냥 그때 맥주를 한 잔인가 마셨어요. 들어가서 딱 잠을 자는데 거짓말 같지만 꿈속에서 대통령이 턱 나오더니 야 이마 니네 이마 내 방에 와갖고 나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자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보니까 대통령 사진이 크게 있어. 막 부리부리 살아있고 거기에 있는 사진이 한 100개쯤 붙어있어요. 제가 자는 그 방이 박 대통령이 자던 방 그대로예요. 시트도 그대로 있어요. 다 빨아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번쩍 나더라고. 죄송합니다 하고서 제가 가서 꾸벅해서 인사를 해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를 16년이나 외국에 망명시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대통령의 감정이 좀 많은데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외국에서 보니까 박 대통령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안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대통령의 영에 박근혜 대통령 열심히 모시고 자 하니까 그뭐 저 용서를 해주십시오. 화해합시다. 그리고 내가 그 박정희 대통령 뼈에다 뽀뽀했어. 그리고 또 제 잡니다. 이거 쿨 잘 잤어요. 그 돌아와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화해했다. 화해를 하고 안 하고 안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감정이 없어요. 그 덕분에 제가 15년 몇 개월 16년간을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주 한 잔 못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공부를 할 기회도 있었고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견문을 많이 익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이 나라에 진짜로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왜 놈들이 앉아가지고 돈이나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 했다는 놈들이 앉아서 다른 놈도 아니고 자기 패거리들이 그렇게 탄핵에 동조를 합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를 돕기 시작해서 올해 딱 10년입니다. 10년. 이 10년의 영상처럼 대통령 후보 제 기호도 10년입니다. 그렇죠? 처음 5년은 박 대통령하고 같이 어울리고 살다가 그 다음에 5년은 광화문에 나가서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 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광화문 세력에 제가 대변자로 자처합니다. 광화문 세력 중에 전 남욱의 목사도 있고 저기 간판 붙인 조화목의 전 의원도 있는데 조화목에는 그냥 옆에서 슬슬 지나가는 사람이고 전 남욱이라는 목사가 윤석열이한테 빨리 그냥 어떻게 해버리자 이거예요. 뭐 자리 주기로 했다. 안 된다.
자리고 자시고 필요 없다. 내 국회의원 몇 번 하고 자유총연맹도 하고 청와대에서 특보도 하고 했는데 그 장관짜리 그까지 난 관심 없다. 그 대신 윤석열에게 그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자면 어제 제가 저녁에 오후에 주호영이한테 딱 전화했습니다. 나 내일 대구 등등에 유세 가는데 윤석열에게 한마디 해라. 윤석열이가 이번에 양보를 안 하면 절대로 윤석열이 밀지 않을 것이다. 그 윤석열이가 나 때문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나 책임 묻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여론조사에 조중동이 싹 빼버려요. 그렇지만 제가 조사하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시지도하고 배제를 시키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 분명히 김경재 손을 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못 나오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정보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밝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저하고 같이 손 한 번만 잡아도 세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제 손을 잡았다는 생각으로 박근혜를 미는 의미에서 김경재 10분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제 논리가 맞죠? 그리고 가끔 어떤 사람은 이제 원래 뭐 하면 이제 가짜 사이비가 좀 끼기 마련인데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플래카드를 딱 붙여가 한쪽에는 지 사진 붙이고 한쪽에는 박근혜 사진을 딱 붙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건 초상권 침해입니다. 일반 팜플렛에는 악수를 하거나 뭐 하는 거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플래카드에 이름을 얼굴 대가리를 두 개 붙입니까? 상스러운 표현을 해서. 이거 박근혜가 출마한 겁니까? 그 조가 출마한 겁니까? 애매하잖아요. 이런 데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악담은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를 사랑하고 달성을 사랑하고 특히 서문시장을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 뜻과 염원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기호 10번 김경재를 위해서 폭죽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너무 늦어서 식사도 못하시고 하는 분들 대단히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만 좀 외치겠습니다. 박근혜 하면 여러분이 만세 해주십시오. 박근혜 만세! 박근혜 만세! 박근혜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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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모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9일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사람은 단 하나! 기호 10번 김경재 다시 한번 가슴에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씀하면서 다음에 가서 이거 하나 물어보고 있어. 아비한테 돈을 도마치 받아가지고 누구하고? 지 아버지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맨 처음에 일본 갔잖아, 그죠? 일본? 일본 아비한테 가가지고 네. 우리 조상들 보상금만 있는겨. 네. 그 얼마 받았어? 아까 김경 비디오 받았는데 3억 받았는데 3억. 받은 사람이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박근혜가 받은 게 아니고. 아니 박근혜가 아비한테 받아가지고 박근혜가 받은 게 아니고. 장관한테 얻는 게 그래. 장관 이게 받았습니다. 넣었는데 뭐 갖다가 삼성에 갖다 넣어가지고 어디에? 어디에 있다고? 전통? 삼성 회사 갖다 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삼성의 회사에 갖다 놨던 증거가 있어요? 뭐 가지고 저로 삼성겨 뭘 사요? 왜요? 아이고, 나는 그냥 아니다 이게
다음에 나중에 품이 가야 쉽게 된다. 지금 바빠가지고 그런데 아까 이 양해를 얘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문제야. 다음에 말씀드리자고. 그런데 이 얘기를 어디 그래 그거 하면서 뭐 가져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돈을 왜 하고 빡빡하게 너무 받아가지고 왜 이러죠? 그래 내가 이게 나중에 여기 나중에 아니지 연못에 이거면 가운데 못 상생기의 정치, 공의 정치, 자유민주 대통령의 어디로 가는 거야?